관세는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이다.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 말인데요. 그런데 이 관세 문제에 뜬금없이 펜타닐이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마약 전담 검사를 지낸 바 있는 배한진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그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 이야기는 많이 했지만 구체적인 관세 정책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1차 표적이 됐던 나라가 중국, 멕시코, 캐나다 이렇게 세 나라가 됐는데 그런데 트럼프가 내세운 이유가 조금 예상 밖이에요. 직접적인 무역 이슈가 아니고 마약, 그중에서도 펜타닐을 거론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고 그 11월 25일이죠. 자신의 SNS에 관세 부과에 대한 내용을 게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그 모든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고 했고 중국 제품에는 기존의 관세에 덧붙여서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것이죠. 네네. 이제 그 미국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 캐나다, 멕시코의 어떤 경우에는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마약 문제와 같이 어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캐나다와 멕시코에서는 별다른 뭐 조치를 하지 않으니까 이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해서더라도 좀 강력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펜타닐 문제가 사실 직접 이제 중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오는 것도 있지만 인접 국가인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음에도 아무런 뭐 조치를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좀 강력한 조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한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미국에 펜타닐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멕시코와 캐나다 그리고 중국이 알아서 스스로 해결하라. 그렇지 않으면 관세를 더 추가적으로 부과하겠다. 이런 입장인 겁니까? 맞습니다. 그 트럼프 당선인이 사실 집권 1기 때도 미국의 그 펜타닐 문제의 원인 국가가 중국이고 그다음에 그 배후에 원조를 하고 있는 국가가 캐나다, 멕시코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아시다시피 뭐 펜타닐이 사실 중국 내에서 굉장히 좀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의약품의 그 원료 물질 40%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000개 이상의 그런 제약 기업과 16만 곳 이상의 화학 물질을 이제 제조하는 회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펜타닐 자체가 의료용 어떤 원료 물질로서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중국 내에서 생산됐던 펜타닐 완제품이 미국으로 이제 직접 이제 건너가기 시작한 게 2014년부터거든요. 예, 그래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에서 미국으로 밀반입이 펜타닐 완제품이 밀반입이 되고 있었고, 트럼프 정부 그 1기 때 중국에 이런 그 강력한 좀 규제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진핑 주석도 좀 응답을 해서 중국 내 이제 펜타닐에 대해서 대대적인 또 규제가 됐고, 사실 그 무렵 2018년도부터는 펜타닐 완제품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게 사실상 좀 막혔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트럼프 1기 때 어떤 성과로 외교적인 성과로 꼽히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왜 그 다음에 이제 사실 펜타닐이라는 거는 완제품이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 펜타닐의 어떤 전구체가 그런 원재료만 있어도 손쉽게 이제 가공이 가능한 합성 마약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완제품이 못 들어오니까 인근 국가, 특히 이제 멕시코 같은 곳에 펜타닐의 전구체를 보내고 그걸 이제 멕시코 카르텔 내에서 좀 손쉽게 합성을 해서 멕시코에서 다시 미국으로 이제 밀반입되는 어떤 그런 유통 경로를 보이게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뿐만 아니라 멕시코, 캐나다 이런 인접 국가들까지 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뭐 통계를 보니까 2021년 그 미국 마약 단속국인 DEA에서 이제 통계를 보면 멕시코 국경지대에서 밀수하다가 압수된 펜타닐의 양이 2021년도에 4.5톤에 달할 정도로 미국 내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4.5톤이면 되게 얼만큼 그 효과가 있는 거길래 그렇게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까? 이게 뭐 계산을 해보면 성인 3억 7천 9천만 명 하니까 어마어마한 사실 양의 마약이고 뭐 많은 그 사망자를 유발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미국 인구가 3억이 넘어도 4.5톤이면은 충분히 성인 전체를
그 사망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 양이 된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도대체 펜타닐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관세까지 동원해서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는 건지 그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직접 영상을 보면서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가 그 미국의 필라델피아죠. 필라델피아는 미국의 북동부에 뉴욕 다음으로 큰 도시이고 사실 미국의 최초의 수도는 워싱턴이 아니고 필라델피아였습니다. 그렇게 전통 있는 도시인데 저 필라델피아의 저 거리는 어떤 거리입니까? 저기 이제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라 그래가지고 켄싱턴 거리. 예, 네네. 이제 펜타닐이 이제 속칭 이제 좀비 마약이라고 부를 만큼 네네. 저게 받아 투약하게 되면 근육이 굳어버려서 네. 이제 사람이 일시적으로 정지해 있는 것처럼 저런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죠. 아, 근육이 굳습니까? 네. 네네. 그래서 이제 미국 내에서는 저 어떤 펜타닐 투약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네네. 좀 치료 재활에 대한 어떤 그런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서 네. 저 거리에 가면 실제로 해독 키트를 판매하는 자판기가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그게 날룩손이라고 하는 네네. 그 해독 키트제를 이제 뭐 돈만 지불하면 바로 살 수 있을 정도로 네.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네네. 조금 전에 보니까 경찰이 지나갔는데 경찰도 전혀 손을 쓰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요? 네, 뭐 투약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뭐 현재 있는 그런 경찰 인력만으로는 단속이 어렵기도 하고 네네. 미국에서는 저걸 하나의 질병으로서 치료 재활이 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일단 단속이 좀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아, 그 정도로 심각하군요. 이렇게 좀비 마약하면 굉장히 충격적인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하면 마약하면 뭐 필로폰, 대마초, 뭐 코카인 이런 것들이 저 익숙한데 펜타닐은 어떤 마약입니까? 신종 마약인가요? 신종 마약은 아니고 네네. 우리가 우리나라의 마약류를 규율하는 법률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 네네. 거기에 이제 마약류의 종류의 세 가지를 이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그다음에 대마가 있는데 그 마약에 해당되는 것이 대표적인 거로서 펜타닐이 있는 겁니다. 네네. 그 펜타닐은 그 마약성 진통제로서 이게 그 1959년 벨기에 제약회사 얀센에서 그 진통제로서 이제 개발이 된 것이거든요. 네네. 그 헤로인의 50배, 모르핀의 100배 정도에 달하는 이제 진통 효과니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그런 대단한 발명품이었죠. 소량만으로도 이제 진통 효과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이제 진통제였지만 이게 이제 오남용 됨으로써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펜타닐 치사량이 2mg으로서 이제 연필심 끝에 살짝 묻힌 그 정도의 양이 네네. 치사량일 정도로 굉장히 이제 위험한 마약이거든요. 이게 이제 아픈 사람이 먹으면 진통 효과가 있겠지만 네. 건강한 사람이 이제 먹게 됐을 때는 이게 당연히 마약이기 때문에 환각 효과에 따른 어떤 뭐 굉장한 이제 황홀감을 경험한다고 하니까요. 네네. 이게 중독되면 계속 펜타닐을 이제 찾게 되는 것입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지목된 세 나라 중국, 멕시코, 캐나다 이 세 나라의 반응이 궁금해지는데 먼저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죠. 캐나다와 멕시코부터 살펴보면 그중에 먼저 캐나다의 트루도 총리는 굉장히 급했던 것 같아요. 아예 트럼프를 만나러 트럼프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까지 날아갔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트리도 장관이 관세부가 발언이 나온 게 이제 11월 25일이면 29일에 트럼프 자택에 있는 그 플로리다 주에 직접 이제 찾아가서 네네. 이런 이제 관세 부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자기 이제 캐나다 국가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와 좀 다르게 이제 그런 이제 마약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지 않은데 동일선상에서 그런 관세를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만남 직후에 트리도가 이제 트럼프와 찍은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고대한다라고도 했고 트럼프 역시 그 회동을 이제 언급하면서 매우 이제 생산적인 회동이었고 네네. 트리도가 이제 마약류에 의한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끝내는데 우리와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렇게 이제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사실 그 트리도 총리가 그 캐나다 내에서는 이제 진보적인 성향의 정치인으로서 네. 안 트럼프적인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 이렇게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니까 직접 이제 찾아가서 이제 문제를 이제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 이제 협의를 한 거 보면 그런 이제 태도가 180도로 변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네. 그리고 이제 멕시코에 네네. 클라우디비아 셰인바움 대통령 역시 이 11월 25일 오후에 직접 전화 통화를 해서 네. 이런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네. 역시 돈에는 장사가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중국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가장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중국은 펜타닐은 미국 내부 문제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라고 하니까 캐나다나 멕시코와는 좀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일단 중국 외교부의 발표를 한번 보면요. 11월 25일 그 트럼프가 관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그 다음 날에 이제 중국이 발표문을 게시를 했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고 철저하게 마약 단속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 중에 하나다. 네네. 펜타닐 문제는 미국 내부의 문제이고 중국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미국이 펜타닐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이제 계속 잘 지원을 해왔다. 네네. 미국은 어렵게 이루어낸 양국 간의 마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마약 단속 협력 성과를 유지하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국도 이 자신들의 어떤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 미국이 너무 좀 쉽게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건 좀 엄짠다는 그런 표현이죠. 네네. 사실 이런 얘기 미국에서 중국을 계속 펜타닐 공급의 원인으로 이제 지목을 할 때마다 중국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살인자가 뭐 칼로 사람을 죽였다고 하면 네네. 그 칼의 재료가 된 철을 생산 국가를 뭐 비난할 수는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치기도 했었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이 사실 1기 정부 2018년도에도 중국에도 계속 펜타닐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주문을 했었고 그때 이제 당시 시진핑 국가 주석이 펜타닐을 규제 약물로 지정해서 미국에 판매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뭐 법정 최고형에 처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그리고 지난해 그 11월에도 양국은 펜타닐 원료를 제조하는 화학 회사를 직접 단속하기로 협의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미국의 입장은 중국이 펜타닐 문제를 방임하고 있다. 그다음에 중국의 입장은 아니다. 미국이 의약품 관리에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 입장은 두 나라 입장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누가 태도를 바꾸게 될까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는 미국이 좀 의린 입장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좀 중국의 협조를 요청을 해서 펜타닐이 중국에서 이제 미국이나 주변국을 이제 경유해서 들어오는 것을 막기를 좀 협의를 하는 그런 의뢰 위치였다라고 하면 네. 이번 이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 부과를 이제 공언하면서 발언을 하니까 이제 갑을 관계가 바뀌면서 미국이 좀 주도적인 위치를 가져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나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조금 뼈아픈 부분이 네네. 이렇게 뭐 관세 부과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예전에 이제 미국이 대중국 무역 제재를 하면서 기존에 이제 관세를 부과했던 게 있으니까 중국 내 그런 생산 기업들이 멕시코로 이제 이동을 해서 네네. 이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우회해서 이제 수출을 했었는데 그 어떤 우회적인 수출 루트 역시 관세 부과로 좀 타격을 입게 됨으로써 이런 수출에 굉장히 좀 영향을 미치게 됐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네. 특히나 이제 이 미국 정부 내에서는 사실 중국에 대한 이런 적대감이 민주당, 공화당 할 거 없이 좀 공통적으로 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감정들이거든요. 지난 4월에 하원 중국 특위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더라도 이런 내용이 좀 확인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뭐 중국이 펜타닐 화학 물질을 수출하는 자국 기업에 세금 환급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약 밀매와 연계된 그런 단체들이 해외를 대상으로 활동하는 것을 좀 묵인하고 있다라고 이런 보고서에 기재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미국인 7만 명이라고 하면 하루에 200명 아닙니까? 그 미국인 7만 명 넘는 사람들이 펜타닐로 사망하고 있는데 그 펜타닐의 대부분이 중국산이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대처는 필요하다라고 저도 판단이 되는데 그런데 이 마약 문제를 펜타닐 문제를 관세하고 연동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또 하나의 좀 약점이 있는 부분이 네네. 이런 마약은 사실은 뭐 이게 정확하게 유통되는 그런 유통량을 집계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까 중국에서 뭐 미국으로 직접 건너가거나 아니면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반입되는 그런
펜타닐의 양을 구체적으로 이제 집계하는 그런 자료가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아까 전에 어떤 보고서 상에는 네네. 그 펜타닐의 공급 원인 국가가 뭐 중국 등이라고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어떤 통계가 미비한 것이 사실이죠. 또 반면 또 펜타닐의 경우에는 원료 물질 같은 경우에는 펜타닐을 합성하는 데도 사용되지만 그 밖에 다른 어떤 물질의 원료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펜타닐의 특성상 반드시 이게 마약의 어떤 원료로만 사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이렇게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그런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경각심은 충분히 일으킬 수 있고 인접 국가에서도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네. 미국의 심각성은 알겠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으로 저는 계속 알고 있었는데 네.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면 치안도 좋고 그다음 총기도 문제도 없고 그다음 마약도 그렇게 깨끗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그런데 최근에 이제 신문 뉴스 이런 걸 보면 마약 관련된 보도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마약 청정국 맞습니까?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잃어버린 지 사실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습니까? 예, 이 네네. 마약 청정국이라는 개념 자체가 네네. 인구 이제 10만 명당 네. 20명 이하 마약 사범이 네네. 20명 이하일 때를 이제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0.02%인가요? 맞습니다. 네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이미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잃어버렸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마약 사범에 대한 통계를 보면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2023년 마약류 범죄 백서를 보면 네네. 23년 한 해의 마약류 사범, 단속된 마약류 사범이 27,611명인데 이게 이제 작년 대비 2022년 전년 대비 50.1%나 증가한 그런 수치입니다. 그게 말이 네. 되나요? 근데 이제 또 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암수율이라고 해서 그렇죠. 드러나지 않은 마약 사범이 한 30배라고 하니까 네네. 사실은 추산해 보면 50만 명 이상의 마약 네. 사범이 매년 이제 단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아니 그 암수율까지 생각하면은 50만 명이 넘어간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인구 5천만 잡으면 50만 넘었다 그러면 1%가 마약 중독자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갑자기 왜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그 많은 마약이 다 어디서 공급되는지 마약 전담 검사하셨으니까 네.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그 마약류 크게 이제 뭐 협의의 어떤 마약, 암 거래되는 마약이 있을 수 있고 우리나라 네네. 같은 경우 또 의료용 마약이 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먼저 암 거래되고 있는 마약류의 같은 경우에는 이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마약 거래가 너무 횡행하면서 누구나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사실 네네. 마음만 먹으면 30분 안에 마약을 바로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접근성이 굉장히 좀 용이해졌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뭐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연락하는데 좀 익숙한 그런 20, 30대 청년층에서 네네. 이게 마약 사범의 단속 수가 사실 급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암 거래되는 이런 마약류 외에도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의료용 마약의 어떤 남용도 사실 심각합니다. 네네. 특히나 뭐 그 우리나라에서는 공부 잘하는 약으로 뭐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 같은 이런 약들이 굉장히 좀 손쉽게 처방되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약을 통해서도 쉽게 마약류에 중독이 되기도 하고 또 뭐 다이어트 약으로 잘 알려진 펜터민 네네.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프로포폴 이런 거에 이제 중독된다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공부 잘할 수 있고 다이어트 된다라고 하면은 그 마약이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인기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진짜로 30분이면 마약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인가요? 우리나라가? 맞습니다. 그 텔레그램 이제 마약방이라고 해서 네네. 그냥 저도 지금 휴대폰에 그런 마약방이 들어가 있지만 누구나 뭐 구글에서 쉽게 검색해서 갈 수 있으니까 네네. 정말 이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참 심각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다시 오늘의 주제로 돌아와서 논란의 펜타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펜타닐이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네, 실제로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같이 네네. 이제 펜타닐만 이제 성분이 들어있는 가루 형태나 뭐 알약 형태로 이제 유통되는 것은 아니고 그 말인 이제 펜타닐이 암거래되지는 않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의료용으로서 이제 손쉽게 처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처방받은 이제 펜타닐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펜타닐이라는 게 그 치사량이 2mg이기 때문에 그게 사람 몸에 이제 흡수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의료용으로는 패치 형태로 지금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패치 형태로요? 네, 그래서 네네. 진통이 있는 부위에 그걸 붙이게 되면 서서히 피부를 통해 스며들어서 이제 진통 효과가 있는 것인데 사실 제가 뭐 2021년 2년에 직접 이제 수사했던 펜타닐 사례를 보면 네네.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던 사람이 펜타닐이라는 걸 이제 접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병원 같은 데서 이제 펜타닐을 쉽게 처방받아서 이걸 자기 지인들한테 이제 유통하는 방법으로 좀 확산이 됐고 수사가 됐던 사례가 있거든요. 네네. 당시에도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 속칭 이제 잘 뚫리는 병원이라고 해서 그 병원에서 이제 펜타닐 패치를 받아와서 이제 유통을 했던 사례가 단속된 적이 있고요. 네네. 그 뭐 2021년에도 실제로 경찰에서 경남과 대전 지역에서 펜타닐을 불법 처방하거나 그렇게 투약한 사례들을 수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네. 네. 펜타닐 처방량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도 굉장히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최근에 우리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마약 수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 펜타닐과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그 뭐 펜타닐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서 올해 6월부터 이제 투약 이력 확인 제도라는 걸 네네.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펜타닐 처방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1년 내에 펜타닐 처방 이력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도 시행 중에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내년 2월부터는 프로포폴에 한해서 네. 그 의료인인 의사가 뭐 셀프 처방하는 것을 막는 법안도 이제 시행 중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이제 그 펜타닐을 둘러싼 갈등은 이제 아편 전쟁하면 19세기에 있었던 건데 21세기판 아편 전쟁으로까지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도 파괴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펜타닐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 마약 검사를 하셨으니까 배 변호사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16년부터 사실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잃어버렸고 그 이후로 가파르게 이제 마약 사범의 단속 수가 이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 초반 급증하는 그런 마약 사건이 이제 급증하는 초반 단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이때 제대로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사례를 보시다시피 뭐 이런 인접 국가인 멕시코고 캐나다 이런 이제 전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인접국들과 좀 초국가적으로 대응을 해서 마약 문제에 대해서 좀 그런 묘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뭐 마약류 관련된 법률 이렇게 쭉 보고 그러는데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펜타닐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어느 정도 수위까지 처벌이 되고 구체적으로 우리 그 시청자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그런 사례 같은 거 있으면 하나만 소개시켜 주시죠. 네, 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이제 마약류는 보통 네네. 이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그렇죠. 그 순차대로 좀 법정형이 높습니다. 네네. 그래서 향정신성의약보다 마약의 어떤 법정형이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그 굉장히 좀 엄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네네. 2021년도에 제가 이제 수사를 했을 때도 펜타닐이 굉장히 그 중독성이 심하고 네네. 후유증이 심한 네. 마약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검찰 내에서도 좀 이 펜타닐의 확산을 막아야 되겠다는 공감대가 있었고 네. 그 사건을 좀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좀 엄벌을 해서 향후에는 이제 펜타닐이 더 이상 이제 확산되지 못하게 하자는 그런 목표가 있었던 만큼 이 펜타닐은 그만큼 이제 중독성이 강하고 처벌이 엄하기 때문에 더 각별한 이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초범도 구속될 수 있나요? 아, 당연합니다. 이제 네. 마약류 특히나 펜타닐 같은 경우에는 워낙 법정형이 높고 네네. 그런 이제 중독 상태가 심하면 사실 어떤 행동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제 구속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네. 네. 네, 미국은 지금 인류가 찾아낸 가장 강력한 진통제이자 악마의 약이라고 불리는 펜타닐에 의해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배한진 변호사님이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